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현입니다. 에듀큐레이션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스펙과 면접의 모든 것, 오늘 네 번째로 고려대 일반 전형의 학업우수 전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혹시 제 목소리가 안 들리시거나 화면 공유가 제대로 안 되는 경우에는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PPT가 공유가 되고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제 목소리가 잘 들리셔야 됩니다. 네, 오늘 뭐 대부분 제 밴드나 뭐 블로그 통해 들어오셨을 것 같아서 제 소개를 길게 드리진 않겠고요. 저의 간단한 학력상, 사회 관련 경력, 학원 관련 이력들 이렇게 있습니다. 저는 주로 이제 자기소개서, 면접 컨설팅 등을 담당을 해왔고요. 대입에서는 매년 한 200에서 250명, 그다음에 고입에서는 한 100에서 150명 정도 학생들을 담당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다양한 설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오늘은 이제 그중에서도 이제 전형별 스펙과 면접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한 35분에서 40분 정도 말씀드릴 내용은 이런 겁니다. 일단 오늘 고대 학업우수 전형에서 말씀드릴 텐데, 일단 올해 가장 큰 변화로서는 이제 최저 완화가 일단 실시가 되고요. 그리고 뭐 초기에도 그랬긴 했는데 다시 이제 한 3년 만에 이제 그 추천 전형과 중복 지원이 금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좀 영향이 어떠할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합격자 패턴과 사례에서는 큰 주제로서 전반적인 좀 하향 평준화 경향이 나타났었다. 근데 이것이 과연 계속 이어질지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면접 기출과 후기 분석에서는 높아진 변별력 상대적으로 문과도 그렇고 이과도 그렇고 면접이 조금씩 더 난이도가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나 이분이 흔히 생각하시는 것처럼 그냥 수능 후 일주일 만에 그렇게 준비해서 되는 전형들은 아닌 것 같다라는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고3 체크 포인트, 지금 이제 고3들 입장에서는 소위 이제 고대는 상대적으로 하향을 하고 서성은 소신 지원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 트렌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고2나 고1 입장에서는 이제 활동의 상향 평준화, 좀 이제 뭐 앞에 거를 좀 모순되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이 얘기는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24년도 이제 변화, 수능 최저와 이제 중복 지원에 대한 말씀 좀 드릴 건데요. 요거는 일단 가지고 왔습니다. 요거는 이제 아직은 계획 아닙니다. 이제 정식 전형은 아마 한 달쯤 후에 아마 4월이나 5월 초쯤에 발표가 될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계획안을 가지고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그럼 이제 뭐 서울대 같은 경우는 지금 전형안이 나오기도 했습니다만, 이제 요거는 제가 정리한 게 아니라 학교가 정리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제일 크게 뽑는 게 학교에서도 이제 수능 최저 기준 완화를 뽑고 있죠. 그래서 전에 이제 뭐 이 전형이 이제 학업부 전형은 이제 그 높은 수능 최저 특히 인문 계열 4합7이라는 그런 걸로 이제 굉장히 이제 높은 전형으로 되게 유명했었는데 이제는 문이과에 같이 4합8로 한다. 그다음에 탐구도 두 과목 평균이 아니라 두 과목 평균이 아니라 상위 한 과목을 한다. 이렇게 하면 사실상 뭐 거의 한 두 등급 정도가 내려가는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제 최저가 굉장히 완화된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그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학생들의 내신이나 뭐 생기부의 퀄리티는 올라가지 않을까. 그래서 이건 어쨌든 소위 말하는 전반적인 커트라인의 상향의 가능성이 좀 점쳐지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두 번째에서는 여기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일단배기 선발 이론이 뭐 6배에서 5배수로 주긴 하는데 사실 기존에도 사실은 6배수째로 붙어서는 이제 결국 추합까지 기대하기 좀 어려웠기 때문에 뭐 이게 그렇게 유의미한 변화는 아닐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게 좀 변화겠죠. 학교 추천 전형과 학업수 전형과 복수 지원할 수 없다. 그래서 이제 추천 전형이 가능한 추천 전형이 가능한 뭐 사실 특목고나 자사고는 뭐 어차피 서울대 빠진 애들이니까 그렇게 큰 의미는 없고 일반고에서 추천 전형이 가능한 아이들이 이 그 학교 저기 학업부 전형까지 들어와서 되는 일이 있었는데 이제 결국 둘 다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이제 뭐 어느 한쪽으로 쓰겠죠.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아무래도 내신이 좋은 일반고 친구들은 추천 전형이 상대적으로 진입 장벽이 있어서 유리하기 때문에 이제 이 학업부 수령 쪽으로 좀 안 넘어오지 않을까 그런 좀 기대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상대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이제 학업부 수전형이 조금 이제 여유가 생길 수 있는 요소긴 합니다. 근데 이 두 가지 요소 중에 어떤 요소가 더 클지는 좀 뒤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변화의 측면이고요. 제가 이제 항상 이 전형 연속성과 변화를 말씀드린 이유는 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결국 가장 신뢰할 만한 데이터는 우리 고등학교 1년 선배들의 데이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내신만 보시지는 마시고 내신만 보시지 말고 생기부 수준까지 알아야 하긴 하지만 그래도
뭐 우리 학교 선배들의 생기부 수준도 알기가 힘든데 다른 학교까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어쨌든 그래서 이 우리 학교 선배들의 데이터를 얼마나 쓸 수 있냐인데 이렇게 변화의 측면이 강하다고 하면 아무래도 그 활용하기 좀 어려울 거고요. 작년하고 다를 테니까 연속성의 측면이 크면은 작년 걸 좀 믿고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올해는 이렇게 그 상대적으로 좀 타이트해질 요소가 하나 있고 좀 느슨해질 요소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그러면 작년 데이터 혹은 뭐 재작년 데이터를 얼마 쓸 수 있을지 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요. 이게 변화의 측면이고 그다음에 뭐 정시모집에서 서울대처럼 교과우수 이제 수능이 저기 내신이 들어가는 그 전형이 신설이 되는데 오늘은 이제 뭐 주로 수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학업우수 전형 이건 해당 사항은 없고요. 그리고 이 보시는 것처럼 이제 뭐 22년도 몇몇 과들이 이제 신설된 과들이 여전히 이제 운영이 됩니다. 이런 것들이 일단 학교 측에서 얘기하고 있는 변화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일단 추천 전형은 좀 변화가 크죠. 인원이 많이 줄었는데 인원이 많이 줄었고 그다음에 그 빠진 인원이 한 100여 명 정도씩 나누어서 학업우수 전형과 계열역학 전형으로 들어오기는 했습니다. 이렇게 됐는데 그런 요소, 그러니까 이제 정원이 살짝 늘었다는 것은 물론 학과에 따라 차이는 있습니다만 또 상대적으로 좀 컷이 느슨해질 수 있는 요소라고 보실 수도 있겠죠. 그래서 학업우수 전형 같은 경우에는 뭐 기본적으로 1단계는 서류 100%. 그러니까 이건 내신이랑 종합전형 활동이 다 들어가는 겁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면접이 30% 2단계에선 반영이 된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전형 특성은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정원 같은 경우는 뭐 연년도하고 비교를 해보실 수도 있겠으나 기본적으로 이제 두 번째 칸이 전형이죠. 요 정원들 그 상당수를 꽤 많이 뽑는 전형이다. 그래서 숫자적으로 보면은 이제 추천 전형이랑 비슷한 경우가 많이 있고요. 상대적으로 이제 인기학과 같은 경우는 추천 전형보다 더 이 학업수 전형으로 많이 뽑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대표로 뭐 생명공학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네, 뭐 여기 있는 이제 전기전자 같은 경우도 비슷합니다. 상대적으로 추천 전형보다는 학업수 쪽에서 조금 더 인원을 뽑아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대 자체가 이제 추천 전형보다는 학업우수 전형으로 인원을 좀 늘려 뽑겠다. 계적이랑 포함해서. 이렇게 되면은 뭐 상대적으로 이제 추천 전형은 일반고 친구들이 많이 유리한, 특히 학군지가 아닌 정말 뭐 서울 외곽 지역이라든가 지방 친구들 유리한 전형이었고 학업우수는 이제 뭐 학업우수는 계열적 가면 특목 전사급이나 아니면 이제 뭐 학군지 친구들 유리한 전형이었었는데 상대적인 비중을 어떻게 가져갈지가 좀 보이는 그런 거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정원 계속 보여드리고 있고요. 네, 여기가 학업수 전형 정원이죠. 둘째 칸. 네, 그다음에요. 그다음에 이제 학업우수 전형 같은 경우는 특성이 이제 여기 보시면 면접이 수능 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납치가 되는 전형이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상황에 따라서는 상황에 또 뒤에서 보시겠지만 이제 일단 넣어놓고 수능이 잘 나오면 면접을 보러 가지 않으면 이제 납치될 가능성이 없는 전형이죠. 그래서 이제 실질 면접 응시율이 앞에 면접 저 수능 전에 있는 계열적과 병일 이런 거에 비해서는 많이 떨어지는 전형이긴 합니다. 어쨌든 수능 후 전형이고 이제 수능 점수가 잘 나오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납치의 걱정이 없는 전형이다. 그래서 이제 아까 보셨던 것처럼 1단계 성적 70%, 2단계 성적 30%로 반영이 되고요. 이거는 이제 제가 한 2년 전 거긴 한데 이게 제일 예쁘게 나온 그런 이제 인포그래픽을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좀 살펴봤는데 일단 큰 틀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그러면 타이트해질 것이냐 아니면 느슨해질 것이냐 저는 예년과 비슷한 수준이 될 거라고 봅니다. 일단은 많이 보셨던 것처럼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좀 말씀을 드리면 여기서 나왔던 것처럼 일단 그 확실히 이제 내신가 이제 그 수능 컷은 느슨해졌죠. 이건 이제 분명히 이제 그 상대적으로 타이트해질 요소긴 한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일단 내신이 좋은 친구들이 들어올 수 있는 장벽이 일단은 사라졌고요. 그 장벽이 생겼고요. 그래서 이제 내신이 상당히 좋은 친구들이 안 들어올 것 같고 그다음에 여기 뒤에서 보시는 것처럼 정원이 한 100여 명 정도. 그래서 이게 100여 명, 100명 갖고 뭐 그럴 수 있어라고 하실 수 있지만 이게 이제 이런 대비로 보면 거의 10% 이상 늘어난 거거든요. 이랬을 때 분명히 이제 영향을 주는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 그러니까 그 작년 선배들 결과를 보실 때 이 정도면 1단계에 붙었어요. 말고 어쨌든 이 정도면 추합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작년 추합선이라면 올해도 충분히 써볼 만한 가치가 있다. 근데 이제 1단계만 통과한 거라면 그게 5배수나 6배수로 통과한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좀 이제 그거는 버리셔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작년에 추합권까지 들어간 그런 데이터다라고 하시면 올해도 그대로 지원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런지는 이게 좀 전형 특성을 좀 보셔야 하는데요. 좀 더 가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플 패턴과 사례로 가실 것 같은데, 요거는 이제 그 실제로 23학년도에 나온 결과입니다. 제가 일단 뭐 제 설명해 보신 분들은 아실 것 같은데, 이게 일단 전체 내신이고요. 네, 전과목 내신. 그다음에 이 친구가 쓴 학과입니다. 네, 여기 이제 제가 따로 전형을 안 써놓은 건 당연히 고대는 K는 고대인데 학업부수 전형입니다. 그리고 이제 관련 교과목의 내신, 관련 활동들, 뭐, 그들 좀 정리를 해놨고요. 그다음 밑에 관련된 뭐 학술 역량, 저런 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살펴보시죠, 잠깐. 제가 한 2, 30초 시간 드릴게요. 자, 여기서는 제가 두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선 왼쪽 친구를 보시면 연대하스랑 고대 영문과를 썼잖아요. 근데 결과가 연대하스는 최초합을 했는데 고대는 1단계밖에 통과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이제 그 사실은 영문과 쪽으로 준비했던 친구가 아니에요. 그리고 외고 친구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어문 계열을 특히 이제 이 영어는 모든 학교가 다 이제 일반고나 자사고 다 있다 보니까 그럼 뭐 좀 낮추는 의미로 편하게 그럼 고대는 영문과를 쓸까? 이거 뭐 계적도 아니고 학업 수지가 괜찮지 않을까라고 하시는데 예,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사실은 다른 외국어뿐만이 아니라 영문과도 기본적으로 당연히 외고의 그 영어과 애들한테 유리할 수밖에 없고요. 물론 이제 후년에는 영어과가 없는 외고들이 이제 좀 생겼으니까 그렇겠지만 아직까지는 예, 기본적으로 유리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그래도 이제 이 친구가 그나마라도 통과를 했던 건 뭐냐. 이 친구 생기부는 사실은 경영 쪽으로 많이 맞춰져 있었어요. 근데 3학년 급히 영문과로 튼 거였거든요. 그런데 그나마 이제 그래도 뭐 이런 것들이 좀 들어갔기 때문에 1단계를 통과한 것이고, 일단은 그래서 외고가 아닌 경우에 고대 계정만이 아니라 학업우수 전형도 절대로 만만하게 보시면 안 된다. 만일에 이제 자기가 최소한 2학년 정도부터는 영문과에 초점을 맞춰 준비를 해왔다라고 하지 않은 이상, 기본적으로 이제 서연고 영문과는 어떤 전형으로도 쉽지 않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고대 추천은 좀 예외겠죠. 고대 추천이나 뭐 연대 저 교과는 그거야 뭐 안 들어가니까 상관없는데 내신만 들어가니까 일단 고대 학업우수 계적 그다음에 뭐 서울대 일반 전형, 지역 균형, 그다음에 연대 화로 모두 어문 계열이라고 이렇게 쉽게 덤비시면 안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른쪽 같은 경우는 이건 사실 좀 조금 의외였는데 이런 케이스가 몇 개 더 발견이 돼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보통 고대 식자경이 사실은 경영 경제 가장 그 스카이의 하위 지원 대상이었죠. 그러니까 이제 경영 경제 스펙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쭉쭉쭉쭉 내려가서 이제 식자경까지 내려갔었는데 이제 이게 언젠가부터 한 작년 정도부터 식자경을 잘 안 쓰고 그냥 경영을 주로 밀어넣죠. 경영을 밀어넣어 버리는 경우들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왜? 인원이 많으니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저는 보통 디렉션을 드리진 않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그게 트렌드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식자경이 좀 뚫리는 경향, 예전보다 좀 들어가기 수월해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뭐 이 친구는 제가 지원부터 챙겼던 친구는 아니고 지원이 다 끝난 다음에 일단 면접부터 제가 봤던 친구인데 솔직히 식대경은 1단계는 통과해도 될까 싶었는데 최초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네, 분명히 이제 상대적으로 조금은 경영 경제가 이제 인원이 많이 몰리다 보니까 학업우수 전형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2, 3년 전보다는 편하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다. 네, 그런 것 때문에 일단 제가 이거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네, 늦게 들어오신 분이 있어 좀 입장을 시켜드렸고요. 네, 그 다음 결과입니다. 잠깐 또 보시죠. 보시는 이런 것 같습니다. 전체 내신, 지원한 과들, 그다음에 뭐 주요 과목들과 활동들 정리해놨습니다.
자, 요거는 제가 왜 가져왔냐면, 이 친구는 이제 기본적으로 사실은 생명공학, 생명과학 쪽에 맞춰서 준비를 했던 친구고요. 근데 이제 요걸 가지고 상대적으로 이제 고대가 일단은 메인 주 타겟이었고, 이거보다 이제 올려서 쓸 때, 그럼 서울대 연대 어디 넣어볼까 했을 때 식품영양 쪽으로, 이런 식으로 일단 그 지원 전략은 가능하다. 물론 이제 서울대는 안 됐지만, 그런 식의 지원 전략이 가능하다는 걸 제가 보여드리고 가지고 온 거고, 그다음에 오른쪽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상대적으로 이제 고대에서 보통 저희가 가장 이과에서 마지막으로 따지는 마지막으로 이제 보건환경융합 쪽을 이제 결국 넣었던 친구고요. 그래서 이제 뭐 추합을 했죠. 제 상황에 따라서는 이런 생공이나 뭐 생태환경, 환경생태나 여기까지 좀 고민을 했었는데 아마 거기 넣었어도 좀 추합은 됐을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안전하게 붙고 가자라는 심리에서 일단 보건을 썼던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내신을 보시면 네, 일반고 친구는 아니고 이제 A급 전사고 친구라는 건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기본적으로는 일단은 예, 뭐 활동 자체가 일단 약학 쪽에 맞춰 있어 있던 친구죠.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23년 케이스는 아니고 22년 케이스들입니다. 근데 뭐 여전히 활동하는 것들은 좀 참고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잠깐 그냥 보실 시간 제가 조금씩만 드리고 바로바로 넘기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혹시라도 운동하실까 봐 아직도 고대 자전과 서울대 자전은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예, 서울대 자전은 뭐 문이과 친구들이 다 뽑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는 기본적으로 설계 전공을 하라고 뽑는 과인데 고대 자전은 뭐 고대 스스로가 이제 아, 법학과하고 행정학과를 약간 합친 개념이다. 뭐 로스쿨의 약간 전초 과정 이전 프리스쿨 과정 개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전혀 다릅니다. 이쪽은 주로 법 관련 활동들이 아이들이 많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오늘 이제 뭐 전혀 제 설명의 가장 특징의 면접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들 오셨죠? 늦게 오신 분들 다. 자, 여기 면접 방식을 일단 12분 동안 제시문을 숙독을 하고요. 그러니까 12분 동안 준비 시간을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주어진 문제에 대해서 6분 동안 면접을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원칙적으로는 이제 그 주어진 문제에 대한 걸 주로 하지만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제출한 서류의 내용들을 확인하기 위한 질문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보통 하나 정도 약간 브로드한 퀘스천을 던집니다. 그러니까 뭐 자소서도 없었으니까 그때는 뭐 이제 어디를 꼭 집어서 학생 여기 뭐 예를 들어 동아리를 여기 화학 실험 동아리를 했는데 여기서 했던 무슨 뭐 중화 실험에 대해서 설명 이렇게 가는 건 아니고요. 그냥 뭐 고등학교 때 했던 활동 중에서 우리 과와 가장 관련 깊은 건 뭐죠? 이런 식으로 약간 학생의 아이템을 정할 수 있는 질문을 하나 정도 하거나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하는 건 아니고요. 해에 따라서 혹은 뭐 이제 오전 오후에 따라서 하기도 하고 똑같이 안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렇게 하면은 어쨌든 같은 과면, 같은 과끼리는 어쨌든 같은 형식을 유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면접 평가 항목은 지금 일단 요 일반 전형 학업 수형 보이시죠? 그래서 일단 제시문 기반 면접이기 때문에 뭐 제시문의 분석력, 적용력, 종합 태도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근데 이제 요거는 좀 추상적인 거라 뒤에서 제가 약간 면접 후기를 보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출 서류 기반으로 한 면접에서는 이런 것들을 이제 평가한다라고 일단 밝히고 있습니다. 이 PPT는 제가 만든 게 아니고요. 고려대학교의 이제 지난해 입학 설명회 자료를 제가 가져온 겁니다. 자, 그래서 좀 비교를 해보시면 상대적인 거 보시면 아실 것 같은데, 여기 이제 그 일반 전형 계열적 합격 면접이 있고요. 학업부 수형이 있고, 뭐 사이버 국방은 좀 특수하고, 그다음에 기획운동이 뭐 그런 게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요 전형들이 12분 플러스 6분 면접이고, 궤적은 21분 플러스 7분입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문제의 길이도 궤적이 길고, 문제도 어렵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아까 보셨던 평가 요소들, 제시문기 면접에서 평가 요소에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 면접 태도에 너무 집착들을 하셔서 뭐 스피치 학원을 다니고 뭐 그다음에 이제 심지어 이 선생님들조차도 뭐 인사를 하고 아이 컨택을 이런 거 되게 강조하시는데 사실 이거는 뭐 조금 극단적으로 말해서 반말만 안 하면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요. 이 문제를 푸는 역량이 훨씬 더 중요한 면접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고대가 이제 뭐 면접 포인트를 내놓은 건데요. 이거보다는 직접 문제를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문제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게 막 어제 막 공개가 돼서 예쁘게 편집이 되진 않았는데 이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시문이 이거 인문 계열입니다. 그래서 다, 나, 다라 이제 지시문 4개가 나와 있고 그에 대한 질문이 3개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이렇게 편집해놔서 길이가 좀 감이 안 오실 수 있는데 길이가 대략 A4 한 장 플러스 1과 한 3분의 1장 정도 되는 분량이고요. 이 문제는 좀 더 길었죠. 요건 한 1.5페이지까지 문제가 나갑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학과에 따라 다른 문제를 푸는 건 아니고요. 요 왼쪽 게 이제 오전 면접을 봤던 친구들이 푸는 문제고, 요 오른쪽 게 오후 면접을 봤던 친구들이 푸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학과별로 면접이 오전, 오후로 나눠져 있지만, 뭐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경제학과라고 해서 경제학 내용 풀거나 그런 건 전혀 아니고요. 이렇게 그냥 오전, 오후로만 문제가 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게 이제 아마 그 2020년도부터 이제 요 학업부 전형이 이런 식으로 이제 완전히 전형이 약간 독립적으로 운영이 됐는데 과거 문제들에 비해서 점점 20년에 비해서 이제 그 22학년도가 21년은 이제 코로나라서 아예 면접이 그냥 저 영상 업로드 대치가 됐었고요. 이 면접은 지금 20년보다는 이제 22학년도보다는 23학년도가 상대적으로 어려워지고 제시문도 점점 길어지는 경향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인문계열 같은 경우는 그 수능 후 7일 해서는 기본적으로 일단 대비가 어렵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뭐 해도 되던데요라는 경우 당연히 들으실 텐데 그 경우는 보통은 이제 여름방학이나 언제 접수부터 서울대나 연대 면접을 준비하다가 그런 제시문 면접을 좀 해오다가 수능 이제 직후에 한 친구들이고요. 그냥 이제 이런 제시문 면접 자체를 수능 끝나고 문제 처음 봤는데요 하는 경우는 사실상 대부분 쉽지는 않습니다, 준비가. 그래서 일단은 뭐 이전부터 만약 고대만 볼 거라고 하더라도 면접 준비를 하실 필요가 있고요. 자연계열 문제는 이제 상대적으로는 궤적에 비해서는 쉽습니다. 상대적으로는 좀 쉬운데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문제를 좀 보시면 이게 이과 문제인데 되게 문과적인 내용이 조금 섞여 있네. 예를 들면 이런 지식 산업화에 대한 얘기 좀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아마 오른쪽 거에서도 좀 그런 경향성이 좀 나오고요. 그래서 약간 문이과 복합적인 양상이나 과학 철학적 내용이 좀 나오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최근에는 한 22년도부터는 좀 더 자연과학적 성격이 강해졌고 제시문 분석에 있어서 그다음에 이제 뒤에도 아마 후기가 좀 나오겠지만 이게 물화생지가 골고루 섞여 나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있냐? 아이들이 이걸 다 하진 않잖아요.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보통 이제 뭐 물리를 안 하거나 지구과학을 안 하거나 이런 경우도 좀 있는데 특히 이제 뭐 지구과학은 좀 차치하고 물리를 안 한 친구들이 이걸 준비하려고 고생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막 급하게 물리 교과서를 보는 경우들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 면접도 일단 만일에 네 과목을 다 골고루 보지 않은 경우라면 조금 미리 생각해서 준비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생겼고요. 요 문제를 12분 동안 준비하고 이제 면접장에 들어가면 1번 문제 말해보세요. 2번 문제 말해보세요. 3번 문제 말해보세요. 이제 그리고 답변을 뭐라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추가 질문을 한두 개 정도 면접관들이 하는 형태로 면접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들의 좀 후기를 받아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인문계열인데 제시문이 2개일 때는 물론 3개일 때 비교하는 방법을 배워놨던 것이 큰 도움이 되었다. 왜냐하면 이제 인문계열 문제 1번은 거의 비교거든요. 실제로 이번에도 면제가 그랬다는 거고요. 그다음 이제 학업우수 면접만이 아니라 2015년도부터 학교장 추천, 재외국민 전형, 계열적 많은 전형을 다 훑고 들어갔다. 왜냐하면 이 12분 플러스 6분에 딱 맞춰서 나온 기출이 지금 이제 올해 들어간 친구들한테는 딱 4세트밖에 없었어요. 이 전형 이름으로 돼 있는 것. 근데 이제 건망학부는 연습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일단 보통 저랑 하게 되면 12분 준비 6분짜리 면접 기출을 한 40개 정도 풀고 가거든요. 고대 각종 전형에서. 그게 도움이 되었다는 거고요. 기출 중 많이 출제되었던 문화 파트를 더 열심히 공부하고 들어갔고 이제 문화 파트가 좀 한 3분의 1 정도 비중으로 나오죠. 면접 전날에는 선생님께서 프랑스의 부르카 도입 반대에 대한 문제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출제되었다. 뭐 이거는 좀 우연이고요. 뭐 제가 예측을 한 건 아니고 면접 대상이 편함을 느꼈던 경험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진행됐다는 거고요. 여기서 보셔야 할 거는 이전형 문제만 공부하면 안 되고 비슷한 기출을 고대 걸 다 공부할 필요가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음에 여기도 고대는 생각보다 수월했다. 평소에 주제인 다양성 관련 지식이 나와서 지문제 쉽게 느껴졌고 아까 얘기했던 부록하고 그죠? 이미 연세대를 쳐서 그런지 제시 면접 문제를 푸는 것에 익숙해진 적도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3들 같은 경우는 이게 첫 면접이 제일 힘듭니다. 그게 뭐 서울대가 됐든 연대가 됐든 어쨌든 첫 면접이 제일 힘들고요. 두 번째 면접은 확실히 좀 감을 잡아서 편한 감이 있죠. 이건 그게있고 고려대는 연세대와 다르게 도표가 나오지 않는 점도 중요하게 작용했던 것 같습니다. 그 연대는 반드시 도표가 나오죠.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사회문화에 도표가 싫어서 선택을 안 하거나 하는 친구들이 연대 문제는 엄청나게 고생을 하는데 고대는 최근 3년 동안은 도표가 나온 적이 한 번밖에 없습니다. 이 학업수 전형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좀 편안하게 느끼는 감은 있고요. 이제 이 친구들 보시겠지만 계속 어쨌든 연대랑 같이 계속 준비를 했던 친구들이죠. 다음에 요 아래 건 이제 이과인데요. 다음날 고대 면접을 봤을 때는 어찌 맑은 데다가 긴장이 됐고 연세대학에 연대는 이제 비대면이었으니까 조금 어렵다고 느껴지는 물리 관련 제시문이 나와서 주어진 12분 동안 아무리 머리를 짜내도 답이 나오지 않아 면접을 망했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학생에 따른 상대적인 난이도 차이가 있고 이 친구가 이제 그 물리를 안 했던 친구라 아마 좀 그 일주일 동안 급하게 벼락치기 하는 데 한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연세대 때는 반대로 할 말이 생기지만 그다음에 뭐 이런 것들 이건 약간 이제 꼼수긴 한데 어쨌든 좀 시간을 안배 좀 했던 거고요. 그래서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이렇게 고대 면접이 더 어려웠다라고 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면접 아까 이 문제 보셨고 그러니까 궤적보다는 상대적으로 쉬운데요. 그렇게 뭐 와서 우리말인데 왜 못해라고 하시는 그런 문제는 절대 아니고 해마다 조금씩 난이도가 올라가고 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보셨겠지만 추천 전형적을 줄이고 학업우수 전형적을 늘렸다는 것은 고대가 어느 쪽으로 뽑는 애들에게 더 만족을 하고 있는지 아실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질문이 나오기도 합니다. 뭐 고등학교 때 가장 깊이参加했던 문제는 무엇인가 이런 식으로 일단 서류 기반 면접이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는 전년도 기출 문제였고요. 자, 그럼 고3 입장에서 좀 지원 체크 포인트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건 이제 데이터를 좀 보셔야 되는데 올해 거는 아직 안 나왔고요. 아마 뭐 4월 말 5월 초쯤 이제 고대가 또 발표를 하겠죠. 전형별 경쟁률을 보셔야 되는데 다른 전형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경쟁률이 매우 높습니다. 이유는 그것이 이제 고려대학교를 가는 이제 수시로 가는 막차기 때문입니다. 만약 논술 전형이 있다면 논술 전형의 경쟁률이 올라갈 텐데 고대는 논술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 전형이 매우 몰리는 경향이 있다는 걸 아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 전형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모집 인원이 이랬는데 지원 경쟁률이 이랬고 1단계 합격자가 있었고 면접이 요만큼이 안 왔다. 면접을 여기 안 온 거는 두 가지 이유가 있겠죠. 최저를 아예 못 맞췄기 때문에 안 오는 이유가 하나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수능을 잘 봤기 때문에 나는 고대보다는 좋은 데를 가겠어 라고 해서 안 오는 게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최저 충족률까지 합치면 어떻게 돼요? 실제 경쟁률이 1.98대 1이죠. 근데 이제 이거 추업 도는 걸 생각해 보시면 그래서 이제 무슨 얘기가 나온 겁니까? 뭐 과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평균적으로 차이는 있겠으나 고대 학업 우수 전형은 최저를 맞추면 거의 붙는다라는 얘기가 나왔던 거죠. 그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게 최저가 상대적으로 낮아지기 때문에 상대가 훨씬 최저가 거의 2단계 정도 낮아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실제 경쟁률은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수능 최저 충족 비율 그래서 이제 21년도, 22년도 22년도 수능이 좀 어려웠죠. 상대적으로 영어 1등급도 적었고 특히 뭐 이때부터 수학이 이제 문제가 됐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평균적인 최저 충족률이 많이 떨어진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아마 23년도에도 이제 요거랑 비슷한 수준이 아닐까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전형별 충원율이 보시면 요 13가 100명을 100을 정원으로 봤을 때 한 74 정도까지 돈다는 거죠. 그러니까 1.8배수까지 돌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뭐 한 2배수 안쪽. 그러니까 최저 충족률 자체가 2대 1이 안 됐으니까 최저 맞춰놓고 뭐 일부 학과를 제외하면 거의 뽑히는구나라는 걸 아실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인문 계열이 사실 충족률이 훨씬 기본적으로 이제 낮죠. 41.2%로 일단 충족률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최저가 까다롭기 때문에 낮은 거고요. 근데 이것도 이제 차이는 있죠. 그러니까 또 이제 경영대가 어쨌든 가장 인기학과잖아요. 상대적으로 봤을 때 선호대는 거긴 충족률이 좀 높고요.
그다음에 상대적으로 이제 보통 저희가 막차라고 보통 부르는 보건정책이나 이쪽은 충족률이 낮죠. 그러니까 그만큼 상대적으로 이제 학업 역량이 좀 떨어지는 친구들이 쓰는구나라는 것을 짐작하실 수 있습니다. 자연계열은 54.1이니까 좀 높죠, 상대적으로. 이쪽에서도 상대적으로 인기학과일수록 최저 충족률이 높다는 걸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의대 최저는 엄청난데도 맞추잖아요, 애들이. 그다음에 이제 내신 분포입니다. 이거 이제 뭐 뒤에도 나오긴 할 텐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게 분포고요. 근데 이게 모든 고등학교를 똑같이 보지 않죠. 제가 계속 말씀드려요. 이제 저는 보통 A, B, C, D 이꼴 나눠서 말씀드리는데 그럼 이제 여기 제일 높은 쪽 아니 저는 이 박스 밖에 있는 선은 사실은 그렇게 유의미한 거라고 보진 않고요. 요 안이 일단 정규 분포에 들어온 거니까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2.36에서 0.56 격차면 이제 뭐 맥시멈 2.91인가요? 2.91 정도까지 붙는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2.91은 어디에 해당하는 것이다? 당연히 A그룹 고교. 그러니까 뭐 제가 보통 말씀드린 서울대를 수시로 30명 이상 보내는 학교라고 보시는 게 맞겠죠. 그죠? 그렇게 보셔야 될 거예요. 이제 그런 식으로 내신 분포도가 그려져 있고 그다음에 이제 문과대학에 이렇게 내려가는 건 당연히 이제 외고나 국제고 애들이 쓰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냥 어느 과가 더 인기가 있고 상대적으로 인기 있구나로 보셔야 되는 거지. 요걸 가지고 단순히 이제 숫자로 보시는 건 안 된다. 그래서 뭐 자연계열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실판 컷을 공개를 하는데 이거 보시고 2.41인데 뭐 예를 들어 우리 학생이 2.3이니까 되겠지. 이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고등학교 유형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거기 활동도 들어가지만 그런 걸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뭐 학과 특성이나 이런 거 면에서도 예를 들어서 영어교육과 같은 경우는 이제 특목지물이 상대적으로 많이 들어오는 전형이기 때문에 과기 때문에 이제 상대적으로 내려가죠. 특히 뭐 동문과도 그렇고 이게 예전에는 그러니까 이게 2000 정원이 주는 2021년도 이전에는 막 5점대나 4점 후반이 가는 경우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여기 떨어지는 건 그럼 여기 뭐 3.5니까 써야지가 아니라 이거는 그만큼 이제 외고 중국어까지 많이 들어가서 그렇구나라고 보시는 게 정확할 겁니다. 보통 서문과나 동문과가 제일 이제 이 숫자 자체는 낮게 나타나죠. 문과 그렇고요. 다음 이과입니다. 이과는 상대적으로 이제 그렇게까지는 안 내려가죠. 이유는 뭐 여기저기 당연히 과거 영재고층들이 오긴 오는데 그 친구들은 이제 보통 수능 준비가 안 돼 있어서 그냥 계열적 합격을 들어오거나 아니면 이제 여기에 뭔가 들어올 만큼 고대 자연계까지는 잘 안 내려오죠. 그 위에 뭐 이런 카이스트를 간다거나 이런 식으로 빠지기 때문에 상대적인 컷은 이제 문과에 비해서는 전반적으로 이과가 높게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이과에서 뭐 고대를 그래도 써야겠어요라고 할 때 저희가 이제 보는 게뭐 가정교육과 아니면 이제 뭐 보건환경영학 보셨던 그런 과들을 보통 놓고 말씀드릴 테죠. 이 전형 보시면 이거를 이제 그 학업수 전형이 자꾸 특목 자사 전형이다라고 말씀들을 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아닙니다. 일반고가 이쪽으로 지금 비율성으로 훨씬 높습니다. 물론 전체 정원 대비로 보면 이제 뭐 외고 국제고 자사고 뭐 이런 애들이 이제 들어오는 건 맞지만 일반고들도 이제 최저만 맞춘다면 꽤 많이 가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일반고에서 그냥 대략적으로 한 2점 초반 정도까지 그냥 정말 정말 일반고 뭐 자사고도 아니고 뭐 학군지도 아니고 그런 데서 2점 초중반까지는 최저를 맞춰주면 꽤 진학률을 할 수 있는 전형입니다. 그래서 이제 뒤로 연결되겠지만 오히려 성서한 뭐 경우에 따른 중앙대보다도 내신 자체는 이 수능 최저란 진입 장벽 때문에 더 여유가 생기는 전형입니다. 다음에 여기는 이제 그 여기 보실 때 이제 졸업 예정이 3학년 고3 비율이 높은데 이제 뭐 대치라서 그럴 수 있겠어요. 제가 체감적으로 느끼는 거는 재수나 삼수생이 꽤 많이 써서 붙는 전형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수능이 메인이잖아요. 그 정시가 40분 늘기로 했더니 그 친구들이 최저를 맞추고 그러면서 일단 보험용으로 수능 후에 있으니까 쓰기 때문에 재수나 일수생도 꽤 많이 붙는 전형입니다. 불이익은 없습니다. 고3 같은 경우는 좀 그랬고요. 그다음에 예비 고1 같은 경우는 이 자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은데 제가 항상 이렇게 5가지로 말씀드리죠. 종합 내신이 우리 고등학교 기준 레인지에 들어가야 되고 그다음에 뭐 전공 교과 활동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뭐 서울대가 올해 그 권장 과목을 내면서 더 확실해졌는데 우리 거와 관련된 과목들 내신을 한 번 더 챙겨야 될 거니까 이 전공 교과 내신이 자기 전체 내신보다 좋아야
유의미하겠죠. 네, 그래야 그쪽에 적합성이 있는 거니까. 그다음에 이제 전공 비교과라는 건 이제 뭐 동아리, 그다음에 뭐 수상. 수상을 제가 이제 올해부터 항상 2번 말씀드려야 하는데 수상 실적은 공식적으로 빠졌지만 이 수상 실적을 우회적으로 간접적으로 열심히 써주신 학교들이 제가 느끼기에는 한 10%에서 20% 정도 있습니다. 그 학교들은 당연히 그게 노출이 될 거고요. 그래서 수상 실적은 여전히 유의미하고요. 그렇게 써주신 학교들이 있기 때문에 학술 역량은 이제 지원학과 쪽으로 관련된 소위 말하는 보고서나 발표, 심화 탐구가 될 거고, 그다음에 뭐 기타 전형별 요소는 독서가 보통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선택 과목들 같은 게 여기에 유의미하게 작동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보통 뭐 여고 같은 데서 물리가 잘할 때만 몇 명만 들으니까 내신이 안 나올 것을 피한다든지, 아니 뭐 인문계에서 경제 과목을 피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여기서 이제 꽤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이건 고대가 밝히고 있는 이제 서류 평가 절차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국수위원들이 평가를 한다는 얘기고, 이제 뭐 나름대로 공정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전형별 서류 평가 방법은 이제 여기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이렇게 4가지로 얘기한다고 좀 바뀌었죠. 좀 바뀐 게 사실 공지가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요걸 가지고 학업부 수형과 계열적 합평의 차이인데, 학업부 수형은 기본적으로 이제 계열적 합평과 비교했을 때 이런 어떤 그런 소위 말 활동 쪽보다는 내신 쪽을 조금 더 보는 전형이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항상 말씀드릴 때 계열적 합평 같은 경우는 내신을 제가 봤을 때 한 0.45 정도는 잡는 것 같아요. 활동이 우수할 때. 예. 근데 화학부수형까지 그 정도는 아니고 한 0.3 정도까지는 0.23 정도로 이 폭이 좀 줄어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서류 평가 역량은 이제 고대가 밝히는 건 학업 역량을 본다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뭐 내신이겠죠. 내신적인 요소. 그다음에 뭐 자기개발 역량. 이제 계속 말씀드린 여기 보시면 주어진 문제에 대해 깊고 폭넓게 탐구해서 이게 심화 탐구입니다. 그래서 이제 논문이란 소논문이란 표현을 안 쓰지만 계속 이런 것들 필요하고, 특히 이과 학생들은 이제 로 데이터를 자기가 직접 얻는 실험과 관련된 보고서는 필수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특히 사이버 국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블라인드 평가한다고 하지만 이거는 뭐 그렇게 유의미한 결과가 안 나왔다는 거는 알고 계시죠? 네, 이건 따로 설명드리진 않겠고요. 그래서 일단 제가 설명드릴 내용은 이 정도인 것 같고, 이 전형에 대해서 뭐 각자 이제 상황이나 궁금하신 게 다를 것 같아서 질문이 있으시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질문들을 뭐 채팅창이나 아니면 뭐 프라이버시가 걱정되시면 줌으로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드릴 동안 몇 가지 정도 문제를 드리겠습니다. 질문 주실 동안 몇 가지 정도 문제를 드릴게요. 그래서 일단 제가 뭐 아까 다양한 설명한다 이런 설명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같이 하신 거는 요 전형별 스펙과 면접 1주차 토요일에 하는 그 설명이었고요. 제일 가까운 설명에는 제가 의대별로 또 스펙과 면접을 좀 하고 있는데, 뭐 우선 의대가 인기다 보니까 이건 퍼스팅이라고 하고 있고, 돌아오는 수요일에 아마 한림대 아니면 아주대를 가지고 좀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나간 영상들은 제고 밴드에서 보실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요 상반기에는 일단 진로 진학 콘서트, 뭐 전문가 콜라보 이런 거 위주로 좀 진행하고 있고, 입시 팩트 체크 UIC도 일단 계속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자세한 설명이 안내들은 밴드에서 보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제가 전속 컨설팅이라 그랬는데 거의 학교별로 거의 다 찾고요. 뭐 혹시 우리 학교는 아직 안 차지 않았어요 문의를 주시면 요거는 제가 6개월 단위로 주로 이제 고1들이 많이 하시는데 어쨌든 시행착오 없이 고등학교 생활이 출발할 수 있도록 나중에 이제 내년 이맘때쯤 돼서 작년에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걸 이런 일이 없도록 도와드리는 프로그램이니까 요거는 일단 문의 주시면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대부분 밴드에서 오셨죠. 그래서 혹시 아직도 에듀큐레이션 밴드 가입 안 하신 분이 계시면 가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아무래도 4월은 내신 기간이라 뭐 이런저런 프로그램이 많지는 않을 거고 5월 달에 뭐 어린이날, 석가탄신 이때 좀 집중적으로 특강들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그때 또 학생들 보내주시면 제가 같이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면접 문제도 아마 제가 그때 고3들은 일단 기출 특강을 한번 할 겁니다. 이래서 그때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PPT를 앞으로 좀 돌려놓고요. 네, 질문 주시는 거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많이 들어오면.
물리를 안 하셨고 수능도 물리를 안 한다. 근데 이제 이게 무조건 물리를 안 한다 불이익이 있는 게 아니라 아까 이제 제가 이거는 보여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 서류 분석 틀이 있었잖아요. 뒤쪽에 있어 아까 지나쳐 버렸는데 훨씬 뒤에 있네요. 죄송합니다. 여기서 이제 이 두 번째 항목 전공 교과라는 항목에서 이제 뭐 대충 뭐 그냥 크게 말해서 이제 공대 쪽 갈 때 물리를 보게 되는 거죠. 물리를 뭐 물리 원투를 했는지 아니면 물리 관련 뭐 전문 교과로 넘어갔는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는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요 항목에서 감점이 발생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아마 뭐 전문 과목이 없어 요 아래에서도 감점은 발생하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근데 이거 말고 뭐 물리가 필요 없는 과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생명과학과 같은 경우 물리 필요 없잖아요. 예. 그런 과에서는 물리 안 했다고 해서 불이익은 없겠죠. 그리고 수능에서 물리 안 한다고 해서는 이제는 뭐 더더욱 불이익이 없죠. 네. 서울대에서 투 과목 선택 그것도 없어졌으니까. 그다음 공대를 가려면 수학 동아리보다 과학 동아리 활동이 더 유리할까요? 음, 뭐 꼭 그렇진 않은데 왜냐면 공대가 당연히 이제 수학이 베이스가 되는 데니까. 근데 이제 만약 수학적인 역량,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상호 보완적으로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메인 동아리를 수학으로 선택을 하셨으면 이제 뭐 다른 자율 동아리나 뭐 기재는 안 되지만 요즘 기재 좀 어쨌든 자율 동아리나 뭐 다른 면에서 이제 과학 공대 쪽이 뭔가 더 좀 두드러져야 되는 거고요. 물리 쪽에서 그렇지 않고 반대로 이제 과학 동아리 선택하셨으면 거기서 이제 당연히 물리 위주로 뭐가 돌아가요. 물리나 화학 위주로 돌아가야 될 거고 그다음에 수학적인 역량은 다른 데서 보여주셔야겠죠. 두 가지는 다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 제가 좀 이따 답을 드리고요. 대하고 커트의 아이 내려가서 작년 추합 정도. 그러니까 이제 내려간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이제 작년 추합했던 친구가 올해 도전 추합은 할 거라고 봐요. 예, 왜냐하면 이게 어차피 중 한 3배수 한 4배수 안쪽, 3배수 안쪽으로 붙어야 되는 거거든요. 학업 우수는. 궤적은 4배수까지 될 수가 있어요. 인기학과는.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커트라인은 결국 서류 분류 종합적으로 봐야 되긴 하는데 저는 일단 지원 전략 자체는 작년하고 비슷하게 일단 저는 디렉션을 드리려고 해요. 근데 지금 이제 1, 2학년 입장에서는 어, 조금 더 챙겨야겠죠. 그러니까 내신보다는 활동적인 면에서. 결국 이제 내신 때는 사실은 더 내려가기 힘들 거고 그리고 활동을 하고 비교가 될 거기 때문에 예, 활동 면에서 챙겨야 될 것 같긴 합니다. 궤적. 과거 궤적인데 면접이요. 과거 궤적 면접은 제가 못합니다. 저는 이제 인문계열 전공자이기 때문에 제가 학업우수 이과 면접까지는 해요. 근데 이과 궤적 면접은 제 능력 밖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공계 전공자가 하셔야 돼서 예, 제가 도와드리지 못할 것 같습니다. 뭐 이제 필요하시면 그건 제가 연결을 해드릴 수 있어요. 작년에 그렇긴 했거든요. 예. 학업우수 정도는 저도 감당을 하는데 궤적 면접은 저는 제가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인문계 면접은 당연히 제가 다 합니다. 그다음에 주신 질문 하나가 음, 의학 계열의 인기가 10년 후에도 계속될 것이냐? 어, 10년 후까지는 갈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여기 10년 후라는 게 이제 저 이제 대입 기준 말씀드리면 지금 예를 들어 이제 10년 후에 입시를 치를 애들이 초등학교 지금 저학년 정도 되잖아요. 이미 걔네가 이미 이제 이 의대 트랙을 빠른 애들은 타고 있기 때문에 10년 후 대입을 기준으로 본다면 10년 후까지는 이어질 것 같긴 해요. 근데 뭐 지금 정도일까에 대해서는 지금 정도는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어쨌든 가장 인기 특과 계열의 군에는 있을 것 같아요. 네, 또 다른 질문 주십시오. 학과도 트렌드는 있는데요. 근데 뭐 사실 뭐 그러니까 의대가 좀 심해졌을 뿐이지 의대가 인기 학과가 아닌 적은 사실은 없었죠. 뭐 정도의 문제인 것 같긴 한데
근데 뭐 어쨌든 그냥 제 생각은 저는 뭐 지금 다시 말이 저보고 돌아가라 그래도 어차피 수학을 못해서 이과를 갈 수는 없는 입장이긴 하지만 결국 뭐 자기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걸 하면 좋지 않을까 트렌드에 따라가기보다는 저는 이제 뭐 개인적으로 시인들한테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기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걸 하면은 뭐 먹고 사는 데 걱정은 없으니까. 음, 네. 생명과학 쪽. 이거는 저한테 문자로 남겨주시면 제가 말씀을 자세히 드릴게요. 근데 어떤 것도 유망할지 제가 이런 건 잘 보통 예측을 못해서 저는 조선해양공학과나 원자력공학과도 가도 상관없다고 애들한테 얘기를 하기 때문에 네, 이런 식으로 제가 뭐 미래를 예측하는 데 별로 소질은 없는 것 같습니다. 자기한테 맞으면 가는 거죠. 그리고 뭐 사실 주요 대학의 엔지니어링 스쿨을 나와서 취직을 걱정해야 될 상황은 아니니까 최근엔 더더욱. 네, 또 혹시 뭐 입시와 관련된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오늘 뭐 고대 학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긴 했는데 혹시 뭐 다른 전형에 대해서 질문을 주셔도 제가 가능한 범위 안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로가 있어야 학종에서 유리한 거는 맞는데요. 근데 이 진로를 과로 잡지 마시고 제가 고일들한테는 말씀드린 과로 잡지 마시고 뭐 직업이나 직종으로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뭔가 흥미로운 대상.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면 제가 얼마 전에 상담한 친구는 이제 약대를 가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부모님이랑 말씀하시기로 해서. 근데 이제 그 약대를 그럼 왜 가고 싶냐? 라고 물었더니 얘는 그 자기가 키우는 반려동물이 있는데 얘네를 이제 아파서 병원에 데려가면 너무 다 뭐 저기 뭐 약값이 비싸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자기는 그래서 이제 동물약에 사실은 관심이 있는 건데 얘는 이제 그냥 서류를 봐서 그냥 완전 그냥 남들처럼 약대 가는 것처럼 나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사실 아이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은 왜 그게 관심 있고 재밌는지가 나오기 때문에 그냥 그런 식으로 뭐 그냥 요새 가장 관심 있는 게 뭔지 뭐 반려동물인지 아니면 뭐 어떤 직업인지 예, 그런 거를 찾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자꾸 학과로 물으시니까 사실 어른들 잘 모르잖아요. 본인이 다니신 과나 뭐 주변에 누가 있지 않으면 그거가 뭔지 잘 모르는데 과로 잡으려니까 어려운 거고 당장 관심 있는 주제나 뭐 키워드나 아니면 직종이나 예, 그런 걸로 잡으시면 저는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아직 중3이나 이런 입장에서는. 그래서 저는 그런 질문 많이 하거든요. 이제 뭐 예를 들어 뭐 7년 후에 네가 대학 졸업하고 어디 가서든 무슨 일을 하고 싶든지 하게 해줄게라고 뭐 하고 싶냐. 그럼 이제 보통 애들이 나오니까요. 봉사는요, 외부 봉사를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학교 안에서 하는 봉사활동이나 학교의 봉사 동아리를 통해서 하는 활동만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일단 기재가 봉사란에 불가능하고요. 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것들을 공개로 하셨구나. 뭐 도서관 관련 영어를 이제 뭐 무의적으로 행택 같은데 담임선생님 따라서 넣어주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거는 입시를 위해서 하시는 건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네, 이거 계속 이어지는 있는 것 같고. 네, 이것도 이제 동네 친구 누구 가르친 것도 어쨌든 이게 증빙이 안 되기 때문에 기본 입시에서 증빙이 안 되는 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이걸 예를 들어 고입 자소서 같은 데 쓸 수 있거든요. 근데 대입에서는 의미는 없어요. 음. 네, 의대 준비하시다가 공대 쪽으로 트셔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게 이쪽으로도 뭔가 좀 있는지가 보니까 이제 이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누가 봐도 의대생 기부예요. 근데 되게 잘해요. 얘는 누가 봐도 공대생 기부인데 전반적으로 얘만 못한 것 같아. 그럼 얘를 뽑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쓰셔도 상관없고 이제 이런 경우에는 전반적인 우수성이 확실히 보이는지 그리고 최소한의 어떤 그런 것들이 좀 갖춰져 있는지. 근데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과목들을 다 했으면 저는 지원하셔도 상관없을 것 같고 서울대는 잘 모르겠어요. 서울대는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뭐 고대 가는 건 걱정은 없으실 것 같습니다. 독서는 항목 자체가 빠지는 거고요. 생기부에서 당연히 이제 창체 쪽이나 세특 쪽에 책을 베이스로 뭐 보고서를 썼다, 발표를 했다, 뭐 토론을 했다 이런 식으로 그 책 제목에 노출되게 써주시면 됩니다. 좀 빨리 지나가서. 만약에 핵심 과목과 권장 과목이 있으면, 근데 이제 제가 이거 항상 말씀드리는데, 이건 두 가지예요. 아마 핵심 과목, 권장 과목 둘 다 있으면 핵심 과목만 이수하셔도 상관은 없을 겁니다. 첫 번째, 두 번째. 근데 이제 서울대 같은 경우, 특히 의대 같은 경우는 보면 아마 붙은 애들은 이걸 다 이수를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권장 과목을 이수 안 했으니까 떨어진다는 아닌데 아마 붙은 애들을 보면 결과적으로 보면 권장 과목을 들었을 가능성이 있죠. 의대까지는. 그다음 공대나 자연대면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일단은 핵심 과목들은 반드시 듣는다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독서 말씀드렸고, 네, 외부에서 하는 봉사활동 의미 없습니다. 그러니까 독서가 입시를 놓고 봤을 때 독서를 해서 뭔가 한 활동이 이제 생기부에 기록돼야 되는 거고요.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수능 준비에 도움이 되느냐 그런 건 이제 간접적인 거고 국어적인 영역이니까 그건 이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전 독서 자체가 독립된 변수로서 입시에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학종에서는. 네, 외고에서는 자기평가서 이제 모의고만 하는 게 아니라 자기평가서 내는데 그런 거 아마 생기부에 안 써주셨을 거예요. 됐고, 그 다음에 고대하고 합격자의 뇌신 최저. 일반고. 근데 이게 일반고 나름이거든요. 제가 항상 고등학교를 5개로 구분해서 말씀드리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예를 들어, 일반고와 특목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해당 학교가 어느 정도 레벨이냐 중요하겠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2점 중후반도 가는 일이 있죠. 네. 최저를 맞추면. 이걸 알려주신 거라. 그래서 서울대 5명에서 3명에 5명. 여기는 근데 5명 미만이 어차피 2 등급이거든요. A, B, C, D. 그럼 여기는 사실은 2점은 넘어가면 잘 안 될 거예요. 한 2 중반 정도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고과에 따라 차이 있지만. 네, 다른 질문 더 없으실까요? 네, 다른 질문 없으시면 오늘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수요일에 일단 또 의대와 관련된 내용으로 좀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 연락처요. 여기 보이는데, 네, 여기로 문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맞습니다.